네, 지난 한 주간 결투 성적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수익을 계산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정의정 전문가의 아모텍 마이너스 7%대 기록했고요. 김기백 연구원의 대한항공은 플러스 0.5% 기록하면서 승리했습니다. 네, 자, 결투입니다. 종목에 대한 얘기들 나오는 시간이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오는 두 종목은 이제 한 주간의 수익률을 토대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앞서서 보셨죠? JB스탁 정의정 전문가, 유진투자증권 김기백 연구원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AS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정 전문가의 아모텍부터 볼게요.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WWDC에서 애플 주최했던 WWDC에서 아이폰 관련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iOS 6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그 실망감이 조금 시장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그래도 이제 61선 좀 지지하는 느낌이 들었으나 화요일에 좀 급격하게 미수 물량들이 좀 장 초반에 출회가 되면서 많이 빠졌었는데요. 지금 재차 다시 121선 부근에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하반부까지 아모텍 등의 그 전자제품, 특히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수혜를 계속 받을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래서 되려 지금 5,000원 초반 부근에서는 분할적으로 조금 접근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던 손절 가격이 5,350원이었어요. 네. 일단 그 가격이 이탈된 상황인데요. 오늘 마감가를 보면은 그러면 아직도 좀 오늘 손절을 하지 못한 분들 그냥 참고 가져가라라고 권유하시는 건가요? 네, 충분히 지금 스마트폰 시장 확대 그리고 갤럭시 S3하고 또 아이폰 5의 그 출시들이 앞서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손절을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좀 단가를 좀 낮추시면서 바라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사라진 만큼 목표가는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수정 필요한 겁니까? 제가 6,500원으로 처음 제시를 드렸었는데요. 예. 지금 전고점 6,000원 부근에서 조금 매물이 좀 쌓여있을 관계로 6,000원으로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예, 아모텍 일단 손절이 안 되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가지고 가는 걸로 지금 전략을 다시 한번 수정합니다. 목표 가격은 낮췄어요. 6,000원으로 수정해서 기존의 6,500원에서 6,000원으로 수정해서 다시 한번 전략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백 연구원의 대한항공 플러스 나긴 했는데요. 아우 찔끔이에요. 좀 확 올라주면 좋을 텐데요. 지금 상황은 어때 보입니까? 일단 추천드리고 나서 상 가격 근처인데요.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 가지 지표가 다 우호적입니다. 첫 번째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원재료 비용 자체가 절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80원 수준에서 지금 1,160원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환율 안정화, 특히 그리스 사태 이후로는 이제 달러 강세의 어떤 좀 완화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떤 우리나라 원화 또한 1,200을 이탈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1,180원에서 점차 내려가서 1,1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가는 어떤 환율의 흐름을 보일 것이고요. 특히 항공업 자체가 지금 3분기가 최대 성수기이기 때문에 7월, 8월, 9월 여행객들의 탑승객 수 자체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지표 모두 좋기 때문에 2분기 말부터 이어지는 실적 모멘텀이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 김기백 연구원님 나오시면은 이거 꼭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했어요. 파라다이스 말입니다. 파라다이스요. 그때 연구원님께서 추천해 주셨을 때가 5월 한 중순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때 이후로 계속 올라갔고요. 오늘도 장중이긴 했지만 14,000원 찍고 조금 밀려난 채 마감이 됐는데 일단 수익이 상당히 나셨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요. 어떻게 해요? 이제 조금 이익 실현할까요? 어떨까요? 일단 파라다이스를 추천드렸을 때 당시 때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은 실적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도박을 즐기는 중국인의 수가 상당히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보게 되면 여전히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카지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캐파의 한계가 있습니다. 늘릴 수 있는
어떤 공간적인 테이블 숫자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중국인들이 더 많이 온다 해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캐파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지금 주가가 이제 13,000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네. 뭐 한 14,000원이나 15,000원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익 실현을 해서 좀 수익을 보고 좀 안전화하는 방향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익 실현하시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예. 이제 이 가격대부터 올라갈 때마다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아까 전에 보셨던 목표가는요, 지금 제시해 주신 목표가가 아니라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제시됐던 목표가입니다. 이미 도달이 됐으니까 서서히 이익 실현에 나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또 선별하셔서 종목 두 가지 가지고 오셨거든요.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의 대결은요, 리홈과 한국항공우주 이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먼저 볼게요. 계속해서 김기백 연구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게요. 예전에 추천 한번 해주셨던 종목이잖아요, 이거. 네, 4월 달에 추천을 예.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제 한 28,000원 정도 시작해서 네네. 한 32,000원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는데요. 목표가 도달하고 이제 내려온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거의 예. 목표가 근처에까지 갔다가 내려왔고 이제 다시 도전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번에는 투자 포인트 어떤 건가요? 일단 한국항공우주 관련해서 일단 올해 초에 어떤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실망을 안겼던 점이 바로 이제 완제기를 수출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그것이 이제 경쟁 나라에 밀리면서 주가가 이제 4만 원대 있던 것이 2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완제기 수출을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고 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 때부터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단 유일무이한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항공산업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어떤 성장했던 기업들의 어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한국항공우주 또한 지금은 뭐 매출액이 1년에 뭐 1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10조, 20조 그 넘어서도 갈 수 있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큰 관심을 받았던 것인데요. 예. 일단은 어떤 고밸류에이션 상황에서 두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실적 부분도 조금 뭐 작년 4분기부터 조금 안 좋아졌던 부분도 있지만 특히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기대했었던 대형 M&A 이슈가 특히 이제 연내 뭐 매각을 하겠다라고 기존에 밝혔지만 지금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8,000원대에서 이제 또 다시 바라보았을 때 일단 완제품이라든지 뭐 항공기에 들어가는 기체 부품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매출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분기 단위로도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 3,300억 매출했던 것이 2분기에는 처음에는 3,800억 정도로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었지만은 지금 4천억도 넘길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특히 그 월 초에 내세웠던 공격적인 수주 5조 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좀 깜짝 놀라게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6월 달에 완제기 수출이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이 수주 5조가 2012년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어떤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더 줄 수 있다. 물론 네. 다른 주식을 비교했을 때 이 주식이 싼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주식 자체가 성장성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PER을 20배 주느냐 30배를 주느냐 어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매력이 있는 구간이고 또한 이제 M&A 이슈 또한 지금 점점 후보군이 좁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네, 지금 전망되고 있는 후보군으로는 어떤 업체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전에도 뭐 조회 공시가 나왔을 때 뭐 네네. 삼성이나 이런 데서 뭐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예. 이 카이라는 회사 자체가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뭐 매출이 뭐 1조를 좀 넘는 수준이지만 10년 뒤에는 10조, 100조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리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대규모 M&A가 진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외생 변수가 좌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실적 개선감이라든지 수주가 점점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사볼만하다라는 관점에서 다가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한국항공우주 어느 선에서 매수 가능한지 얼마큼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리홈 이제 그 내용 좀 들어보러 갈게요. 정혜정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리홈 어떤 업체인지 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거 좀 짚어주시죠. 네, 리움은 우선 여러분 특히 주부분들이 잘 아실 전기 압력밥솥 쿠첸이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리빙 가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생활 가전 기업인데요. 지금 79년 LG전자와 OEM 계약 체결 이후에 지금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 여러 고객사를 좀 다변화하고 있고 지난해 밥솥 사업에서 지금 리움과 쿠첸이 매출액 성장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쿠쿠홈시스,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1위를 하고 있는 쿠쿠홈시스가 5%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된 것에 비해서 20% 성장은 되게 급속한 급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008년 쿠첸 브랜드를 인수한 이후에 2009년, 10년, 11년 3개년 동안 평균 매출 성장률이 49%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50% 가까운 매출 성장을 보여주면서 지금 작년에는 조금 매출이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조금 매출이 좀 둔화됐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또 급성장하면서 실적이 좀 호전이 되었고 지금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미국, 유럽 등에 이어서 최대 시장으로 꼽을 수 있는 중국 시장까지 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지금 준비를 하면서 중국 청도 등의 지역에 지금 거점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케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시장 확대에 따른 성장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요즘에 가전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재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동안 조금 주가 조정도 심했고 기간 조정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좀 바닥을 좀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오늘 참 많이 올랐어요. 오늘 5% 이상의 급등으로 리홈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 앞으로 한 어느 정도까지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1,500원대에서 지금 삼순 바닥을 형성을 했고 오늘 또 거래량이 기존의 평균 한 4월부터 5월까지 거래량에 대비해서 많이 실린 모습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다만 61선하고 120선이 지금 맞물리는 지점에서 좀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향후 리움과 쿠첸의 성장에 대비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지금 1,8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두고 1,540원 정도의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희정 전문가께서는 우리 결투 이 코너에서 내일 시장부터 이제 수익률이 계산되는 거지만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주요 이평선들 돌파한 이후에 좀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 드는데요. 어때요? 조금 더 안전적으로 보시거나 좀 확인하고 간다면은 제가 봤을 때도 61선과 120선이 오늘 살짝 1,645원, 50원을 이제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왔지만 마지막에 동시호가 때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들어왔던 모습에 비해서는 대비해서는 충분히 확인하고 간다면 좀 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고 내일 만약에 주말에 있을 변수 때문에 조금 매도세가 나온다면 그 매도세를 다 이렇게 좀 보고 나서 다시 월요일 날 다시 재매수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리홈 목표 가격 일단 짧게 1,800원 선쯤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 1,540원이고요. 자, 김규백 연구원님께서도 한국항공우주 가격대 다시 한번 제시해 주세요. 이번에는 얼마까지 내다볼까요? 일단 실적과 수주 개선 모멘텀을 봤을 때 3만 원 중반대, 3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은 결국엔 M&A 관련해서 상승 탄력을 더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판단이 날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3만 5천 원으로 매수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어느 선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26,000원이고요. 조금 짧게 봤습니다. 26,000원의 손절 가격에 목표 가격 35,000원 내다보고 한국항공우주죠. 한국항공우주 한번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리홈과 한국항공우주 점검해봤는데 정혜정 전문가, 김규백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